아주 오래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트롤이라는 사악한 종족들이 살았다. 그들은 비추는 물건의 모습을 왜곡시켜버리는 마법의 거울을 만들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가자 그들은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난 나머지 그들은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천사들과 신도 멍청하게 왜곡시켜버리자 마법 거울을 하늘로 올리기 위해 높이 들었다가 손에서 놓쳐버려 그만 산산조각이 났다. 10억 개로 산산조각 난 거울 조각들은 바람을 타고 세상 사람들의 심장과 눈으로 파고들었다. 사람들의 심장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변하고 나쁘고 추한 것만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이걸 트롤의 거울이라고 부른다. 소년 카이와 소녀 게르다는 다락방 창문 곁의 상자에 채소와 장미를 키우며 놀았다. 할머니는 카이와 게르다에게 눈을 다스리는 눈의 여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눈의 여왕을 비웃던 카이의 눈에 트롤의 거울 조각이 파고들었다. 그때부터 카이의 심성은 잔인하고 짓궂게 변해버렸다. 정원을 부숴버리고 할머니를 놀리고 게르다를 무시했다. 마을에 겨울이 왔다. 겨울이 오자 눈의 여왕이 광장에서 놀던 카이를 마차에 태우고 북극에 있는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는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갔다. 카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카이가 사라진 후 게르다는 몹시 슬퍼하며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카이의 행방을 물어보았다. 게르다는 한 번도 신지 않은 빨간 구두를 강물에게 주며 카이의 소식을 물었다. 강은 카이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강물은 게르다를 영원한 여름을 가진 아름다운 정원에 살지만 외로운 노인에게로 데려갔다. 외로운 노인은 게르다와 함께 살고 싶어 마법을 부려 가족들과 카이를 잊게 만들었다. 게르다가 장미를 보게 되면 집과 카이를 떠올릴까봐 마법을 부려 장미 덤불을 땅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장미 덤불은 게르다가 따뜻한 눈물을 흘리고 말을 건네는 바람에 깨어났고 땅속에 있는 동안 카이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해주었다. 게르다는 외로운 노인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도망쳤다. 카이가 공주의 궁전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까마귀를 만났다. 게르다는 궁전으로 가서 공주와 왕자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자 그들은 따뜻한 옷과 아름다운 마차를 빌려주었다. 마차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하던 게르다는 강도에게 납치되고 그들의 아지트에 끌려가지만 대장의 딸과 친구가 되었다. 그곳에서 강도단 소녀의 애완동물로 잡혀있던 순로페는 카이가 눈의 여왕과 함께 라플란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순로페는 라플란드가 고향이라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강도단 소녀는 이제 막 사귄 게르다와 헤어지는 게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눈의 여왕의 궁전으로 갈 수 있도록 게르다와 배를 풀어주었다. 게르다는 배를 타고 가던 도중 라플란드 여인을 만났고 핀란드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지게 되었다. 그 여인은 게르다에게 카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너의 따뜻하고 순결한 마음이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게르다는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다. 거센 눈보라가 사정없이 몰아쳐도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갔다. 순록패가 남은 힘까지 다 쏟아내고 죽고 말았다. 게르다는 슬프게 울었다. 게르다는 다시 북극의 눈보라를 뚫고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게르다가 눈의 여왕의 궁전에 도착했다. 게르다는 카이를 보고 기뻐 따뜻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카이의 심장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을 녹였다. 그러자 카이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고 눈에 들어갔던 유리 조각도 빠져나왔다. 게르다의 사랑의 힘이 카이를 구한 것이었다. 눈의 여왕은 어쩔 수 없이 게르다와 카이를 자유롭게 놔주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카이와 게르다는 집은 변한 것이 하나 없이 똑같지만 그들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컸고 여름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할머니는 카이와 게르다에게 성서 이야기 한 구절을 들려주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안데르센이 1845년 안데르센이 발표한 동화 눈의 여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자그만치 170여 년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눈의 여왕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러시아, 영국,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눈의 여왕은 감독 레브 아타마노에 의해 1957년 소련에서 최초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뒤 1995년과 1996년에는 영국 마틴 게이츠 감독이 애니메이션 2편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2005년에는 영국 줄리안 깁스 감독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3D 애니메이션 4편이 러시아 애니메이션 감독들에 의해 발표되어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러시아 감독들에 의해 눈의 여왕 시리즈를 라인업해서 성공하게 되자 미국의 디즈니사는 크리스 법, 제니퍼 리 감독들과 함께 눈의 여왕을 벤치마킹한 겨울왕국 시리즈를 제작하여 세계적으로 대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2012년에는 눈의 여왕을 모티프로 한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과 2016년에는 속편 헌츠맨 윈터스 워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17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안데르센, 그의 동화 한 편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냐. 즉흥 시인으로 데뷔한 안데르센은 첫 번째 동화집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펴내자 비평가들은 창조적이지 않고 허황된 이야기라며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며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은 동화 쓰는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비평가들과는 달리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동화집을 즐겨 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의 해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 동화집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눈의 여왕을 포함하여 옴지공주,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장난감 병정, 벌거벗은 임금님, 나이팅데일 등 160여 편의 동화들은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인 아버지와 빨래나 허드렛일을 하는 문맹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안데르센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읽어주는 아라비안 나이트 나 루드비그 홀베르그의 희극을 들으며 자랐고 11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면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안데르센 동화집은 소년공 시절부터 상상하고 꿈꿔왔던 그의 판타지가 아닐까요?